네, 오늘 짱 랭킹5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진행해 볼게요. ISS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수는 일단 빨간불에서 이번 주 내내 움직임 나오지만 그래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키워드에서 시장 대응 힌트 얻어볼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현대로템 이야기가 나온 방산, 그리고 조선도 강해지고 있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먼저 포커스 좀 맞추면서 유창희 본부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오늘 현대로템 중심으로 장 초반에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고점, 그리고 오후로 넘어가면서 하나 시스템도 덩달아 움직임이 나옵니다.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슈에 반응한다라는 방산 전체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실 현대 로템과 같은 경우는 계약 임박이니까 일단 호재가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 위치와 재료의 무게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은 방산주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산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지만 방산 조선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이었던 것이지 엄청난 가격 조정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동안 좋았지만 남들 엄청 오를 때 안 오르면 또 아쉬운 감이 좀 맞아요. 있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방산주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수주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쪽,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쪽은 좀 기다리는 부분들도 전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제 그저께 방산주 못 가나 보다 하고 팔고 만약에 갈아탔으면 지금 되게 후회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게 그러면 맞는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시장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박스권의 흐름이라 그러면 좀 올라왔을 때 팔고 그다음에 다시 저점에 재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잡혔다라고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강하게 증시를 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외국인이 연일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본다라면 지금 조금 못 간다고 해서 앞으로도 못 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 추격 매수는 힘들겠지만 또 만약에 조정을 받거나 기간 조정을 줄 때라면 또 없으신 분들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고 있으신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하더라도 전체 이익 실현하기보다는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끌고 가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지정한 리스크는 여전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저께 뭐 그 문건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이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그런 내부 문건이 또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던 부분들. 그럼 또 어찌됐든 국내 정부의 어떤 군사비는 국방비는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방산주들에 대해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같이 올라왔을 때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흐름을 보면서 없으신 분들은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도력은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조선 쪽도 오늘 오후에 좀 강해지고 있어서 또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의 조선을 그럼 좀 바라볼게요. 방산, 조선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많이 봤는데 오늘 동시에 조선도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힘을 받거든요. 가장 궁금한 건 그거죠. 호재 여기도 반응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달 전, 2주 전에 가졌던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모멘텀 조선 역시 더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까요? 조선은 편안하게, 방산은 선택적으로가 저 개인적으로는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인 것 같아요. 종목이 선택일까요, 그건?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3월 달쯤에는 70에서 75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이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조정이 나온다면 가격적인 조정은 안 나오겠지만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그리고 죄송스럽게도 굉장히 빠르게 조정을 이겨내고 다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4월 말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가격대까지 왔으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쉽게 매도를 하지 않을 거다. 왜?
기준을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하는 황제주 가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이제 100만 원 넘어가면 그때는 고민이 되겠지만 네. 지금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코츠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 보여져요. 근데 조선은 조금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규제에 대한 어떤 반사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아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었죠. 네. 근데 유사한 섹터가 딱 하나 떠오르는 게 바로 자동차일 겁니다. 자동차도 작년과 재작년 주가 한참 올라갈 때 한켠에서는 계속 피크아웃 우려감, 여기서 수주가 꺾인다면, 여기서 신조선가가 꺾인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노이즈 많았었거든요.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앞단에서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음을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주 선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갑자기 LNG, LPG 대형 수주가 이렇게 잡혔다는 건 네. 결국 에너지원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속내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 쪽이 어디냐? AI와 데이터 센터 산업입니다. 그럼 결국엔 수주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는 지금 없겠구나. 오히려 수주를 중국보다 더 많은 수주, 그리고 이제 수주를 했을 때 영업이익률에 저는 더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어렵고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김태선 본부장이 함께 봐주세요. 오늘 조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방산도 선택적으로 포인트를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락했을 때 이쪽을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어제가 답이 됐을 텐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주사가 강했잖아요. 그렇죠. 이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승폭이 반납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 지주사 증권 쪽 원전도 많이 흔들림이 나오거든요. 요 하루간의 수급 싸움을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실지, 아니면은 그대로 내가 믿는 구간에 묵직하게 가도 된다라고 보실지, 조선과 만약에 반도체 이렇게 이 돈의 이동을 본다면 어떤 팁에 집중해야 돼요? 일단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건 결국엔 단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미 한켠에는 조선가, 한켠에는 방산, 그리고 한켠에는 성장주라 불리우는 테크 기업들이 이미 많이 포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강하고 이쪽이 약하다 그래서 강한 쪽을 지금은 쫓아가기보다는 둘 다 꼭 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사실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와서 굉장히 좋긴 한데 따라가기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조정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정고점이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을 확대해서 투자를 했다면 내가 수익금이 얼마였을 텐데 이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중을 확대해서 투자할 만한 타이밍은 저는 아직 안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전히 허니문 랠리 기간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또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저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변동성이 나올 때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신 게 저는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 조정이 될 만한 트리거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품목별 관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 통화를 하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를 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조금은 완만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보니 그러한 안 좋은 악재들을 우리가 내심 좀 저쪽에다가 묻어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 다시 불거졌을 땐 언제든지 하락 변동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때 조선주들도 방산주들도 천천히 담아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봐야 되고 흐름도 봐야 되고 타이밍도 봐야 되고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뉴스에 좀 변동수가 강하니까 저희도 이런 분위기 매일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동시에 정책발 모멘텀을 가진 쪽, 그리고 재료에 뚜렷하게 오전 반응이 나왔던 쪽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대형주가 지금 변동이 좀 있어서 나오는 쪽 확인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 텐데 일단 큰 그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유창일 본부장님, 저희 에너지 첫 번째 테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원전도 끌고 가야 될 거고
뭐 풍력에 대한 이야기, 오늘 뭐 수소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유창희 본부장님, 그런데 오늘 장에서의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끌고 갈 수 있는 힌트가 좀 나온 부분이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린 수소가 장 초반에 나왔다가 또 변동이 나와서 이 포인트를 계속 끌고 가도 되는지 좀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계속 가져가도 되는 섹터일까요? 저는 이제 에너지 정책은 이번 정부 들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가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원전은 최근에 이슈가 너무 많이 좋은 것들이 나오면서 좀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또 많이 오르면 또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의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6월 달, 그러니까 6월 한 다다음 주 이후에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많이 본다라면 전 풍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은 약간 외부 변수에 좀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은 미국에서 IRA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축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태양광이 좀 크게 흔들렸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태양광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조금 재료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풍력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롭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풍력단지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풍력이 생기면 생겼지 뭐 있는 걸 더 없앨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롭고 또 국내에서도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약간은 부담감이 좀 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발전 시장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한다라면 풍력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사업을 키워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해상 풍력 쪽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리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풍력이 태양광보다는 조금 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은 같이 봐야 되지만 풍력을 조금 더 좀 우선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해서는 사실은 너무 이제 단기 이슈에 좀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아직까지는 사실 수소 생태계라는 게 우리 수소 에너지 얘기한 지가 벌써 한 3, 4년, 2, 3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된 건 없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좀 단기 이슈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참고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쪽 핵분법 시행도 있고요. 해상풍력 쪽에 대한 에너지도 상당하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쪽에 조금 시선을 또 보면서 원전 쪽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원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뭐 뚜렷하게 오늘 장에서 큰 이슈가 나오진 않아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 생각은 아니었으나 방송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호가창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전반적으로 원전주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워낙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대장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오늘 고가가 48,000원인데 앞에 5자까지 넘어서는지 그 기술적 흐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듯 해서요. 밀리는 분위기가 원전 쪽에서 지금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주의할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상황 먼저 봐주세요. 일단 뭐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하게 뉴스가 나온 쪽은 한국전력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른 기업들은 이제 순환매 관점 속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가격적인 혹은 기간적인 조정이 맞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전주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사고 싶다, 좋다, 더 갈 것이다. 그런데 언제 살 것이냐 이게 항상 고민이었잖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쫓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의 조정을 이용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구간은 이미 3만 원 전후, 그러니까 3만 원대 초반대, 3만 원 중반대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 좀 수익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에 와서 원전주를 살까라고 한다면 저는 두산에너빌리티와 BHI는 가격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 방향성은 태양광도 태양광, 풍력도 풍력, 결국 원전은 필요하다임은 맞으니까 만약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의 전략인 거죠. 두산에너빌리티와 BHI를 기다리시든지
나는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낮은 밸류에 있는 한전 KPS라든지 한전 기술을 사는 게 맞는데 원전주들도 지금 올라갈 때 두산에너빌리티와 BHI의 변동성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경우도 굉장히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자의 어떤 매매 전략을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에너지원에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덜 오른 쪽을 찾는다면 결국 이제 수소 쪽일 것 같아요. 근데 수소는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꼭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 코멘트를 드린다면 대표적으로 두산퓨얼셀과 SF퓨얼셀, 그 범한퓨얼셀이 있고 JNK 글로벌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또 수소 관련주를 좀 엮이는데 일단은 각각의 어떤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산업이 조금은 달라요.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료 전지,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용, 그리고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방산에 조금 집중된 이제 수소 에너지원이라서 정부 정책에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S퓨얼셀로 보여지긴 한데 섹터 내에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두산퓨얼셀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 안에서는 두산퓨얼셀, 그다음에 S퓨얼셀 순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밸류체인의 부품주로 보신다면 과거에 아마 JNK 히터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네. 그 회사가 JNK 글로벌로 좀 사명이 바뀌었거든요. 이 기업의 단기적인 공략 전략을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내릴 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 포인트로 좀 언급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나 더 가도록 하죠. 전력 설비 쪽에서 오늘 전선과 함께 이쪽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변동성도 동시에 동반은 하고 있어서 오늘 하락 전환 그리고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도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창희 본부장님, 전력 설비 쪽에 대해서도 좀 힘이 많이 빠집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가 나와서 빠지는 게 나오고 같이 묶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도 언급 나왔던 한전이 좀 빠지는 영향도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전력 관련한 종목들이 요동칩니다. 기회 요인들 그리고 리스크 요인들 전력 설비와 전력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신다요. 저는 사실은 리스크 요인은 별로 없다라고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큰 리스크 요인은 미국의 이제 AI 시장이 정점을 찍은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딥시크가 나오면서. 근데 막상 작년 4분기, 올 1분기 실적을 보면서 AI는 여전히 강하구나. 또 투자가 위축될 일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저는 그 변압기 케이블 쪽도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정책이 크게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에너지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몇 년 사이, 1, 2년 사이에 많이 이제 뉴스로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다라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변압기 케이블 쪽은 해외 수출을 바라봐도 시장이 이제는 국내 시장도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너무 걱정할 정도까지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약간 주가가 흔들림이 나오는 거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게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간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언한 건 아니죠.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그 대형 마트 네. 공휴일 강제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왔고 또 오늘 방금 나온 뉴스들이 이제 공공요금 인상이 조금 이제 막힐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결이나 인하가 네, 동결이나 유력하다. 인하 가능성.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비용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 원화 강세, 유가 하락 이런 걸로 비용은 줄어드는데 요금은 인상되거나 혹은 인상되지 않더라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성수기라서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은 주가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인하한다? 이래버리게 된다라면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또 어쨌든 전력 인프라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게 한국전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림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달 하순쯤에 공공요금이 결정이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저희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골고루 에너지 여기에 시간 써봤습니다. 소외주 쪽에서 반란 나오는 거 여기에 포커스 맞춰볼 겁니다. 다음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석유, 화학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책의 수혜인가, 키 맞추기인가? 여기서부터 단순하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님, 대형주 가운데 좀 부진했고, 실적 물음표였고, 이게 석유, 화학이었거든요. 정책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급, 키 맞추기 성격인가요? 아니면 펀더멘탈까지 기대 가져도 되나요? 일단 펀더멘탈은 아직이요?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매출 구조가 중국 시장에 깃대어 있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의 펀더멘탈의 회복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제는 소비가 늘어났으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에는 석유화학주들은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는 시점과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시점의 괴리율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그렇게까지 또 탄력적으로 마진율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주들 같은 경우 참 투자하기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인데 지수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밀릴 때 그동안 1분기, 2분기에 이제 대표적인 섹터들이 있었거든요. 1분기에 지수가 안 좋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방산, 조선. 2분기 지수가 안 좋았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주의 추가적인 상승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오늘 기점으로 보면 지수가 조금 다소 밀릴 때 석유화학주들의 어떤 수급의 빈집 형태를 노리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음을 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첫날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정말 올라갈 만한 요소가 없는 롯데케미칼도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지수 안 좋을 때 우리가 그동안의 지주사 아니면 조선방산 화장품 이쪽을 봤다면 당분간은 또 석유화학주들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석유화학주들은 펀더멘탈로 좀 보시기보단 지수의 등락 안에서 수급의 시속 개입 양상을 통해서 수급 빈집 형태를 띌 때 들어오는 수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철강 쪽도 짧게 볼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수급 빈집이란 힌트, 석유화학의 활용을 한다면 철강도 가능한지, 철강 쪽에서는 일부 종목에 한해서 2분기, 하반기 실적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기도 부진했잖아요. 기대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철강은 여전히 좀 부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은 오늘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미중 관세 협정 다음 주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약간 이쪽에 대해서의 어떤 긍정적인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철강 쪽은 아직까지도 뭔가 그런 거는 찾기가 좀 힘들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건설 업황이 엄청 좋아졌느냐? 아직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철강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순환매성의 어떤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은 상당히 약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협상 오늘 6시부터 재개되고요. 한미어 협상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 이슈 잘 메모해 놓고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화학까지 봤고요. K 컨텐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여기에 워낙 많습니다. 오전 지나서 오후까지 남아있는 재료 가운데 어딜 보고 어디가 지속될까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선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웹툰을 먼저 사실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으니까요. 다만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미스터블루를 많이 대장주로 보셨을 텐데 상한가가 풀리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가능성, 뉴스의 무게 보고 괜찮은 건지 어떤 영역에 있는 건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는 길게 볼수록 더 이제 볼만한 요소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타이밍적으로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상한가에 안 갔으면 모르는데 갔다가 풀렸다는 것은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하지만 저는 조정을 이용한 매매 전략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데 웹툰사들마다 약간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미스터블루가 갑작스럽게 대장주로 등극을 했느냐? 이런 거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체 IP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DNC 미디어에 나온 랩도 있고 아니면 키다리 스튜디오처럼 뭐 자체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자체 IP를 가지고 있는 지금 플랫폼은 미스터 블루가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웹툰 하면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두 군데가 지금 가장 중요한 네.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잖아요. 카카오가 AI에 조금 더 특화된 길을 가고 있다면 최근에 네이버는 컨텐츠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하고의 이야기도 그렇고. 네. 근데 만약 넷플릭스의 네이버 웹툰이 정말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미스터 블루의 전체 매출의 70%는 네이버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미스터 블루가 이제 웹툰 섹터 내에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스터 블루가 윗꼬리를 달렸기 때문에 후발주자들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기엔 다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뉴스의 골자는 K 웹툰이 아니라 K컬처입니다. 네. 그러니까 웹툰도 포함되어 있고 엔터도 포함되어 있고 컨텐츠 제작도 포함되어 있는 그럼 이 돈이 다른 섹터로 갔느냐 아니라 같은 섹터 내에 컨텐츠 제작 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네. 컨텐트리 중앙. 근데 여기서 문제는 웹툰은 중소형주들이 생각보다 강한 시세가 연속성을 나타냈다면 지금 컨텐츠 제작 쪽은 중소형주는 빠르게 식고 세 기업만 남은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컨텐트리 중앙.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작은 기업들을 지금 체크를 하기에는 워낙 작품 수도 많지 않고 또 몇 개 안 되니까 그 작품이 흥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축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미우나 거우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많은 작품 수와 최근에 가장 좋은 성과를 냈구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쪽은 저는 여전히 그냥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만을 보시는 게 조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커플링 매매 관점으로 보면 과거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했을 때 컨텐츠리 중앙과 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같이 움직이긴 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손이 빠르신 분들 아니라면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만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웹툰은 일단은 그냥 시간을 조금 두고 천천히 조정이 나오면 그때 봐도 늦지 않는다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네.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형 키워드로 본다면요. 유창희 본부장님께 컨텐츠와 엔터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형 해제 기대감으로 엔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요. 새롭게 나온 뉴스를 보니까 영화 중국에서 더 많이 수입 영화 상영할 거다. 결국은 이것도 영화의 하나형 해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하나형 키워드로 봤을 때 시작인 점, 반영이 잘 되고 있는 쪽. 어느 쪽에 지금 구간 메리트 높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엔터를 더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엔터를?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물론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큰 활동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중국에서 활동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들, 또 뭐 블랙핑크가 됐든 BTS가 됐든 복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엔터주의 매출은 더 급격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알령 그 영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방영이 되고 또 인기를 끌게 된다라면 또 국내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가서 활동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엔터주들도 긍정적으로 더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엔터주들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오늘도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냥 고점을 예단하기보다는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게 맞다. 다만 이제 컨텐츠 제작 쪽을 본다라면 사실 변동성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좀 압축해서 본다라면 전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이 좀 덜하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모멘텀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책 드라이브 위주로 강하게 가는 쪽을 봤다면 규제에 막힌 쪽, 브레이크 걸림돌 있는 쪽을 좀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사실 뭐 정책의 수혜이기도 하고 정책 규제 영역에도 있는 쪽입니다. 공휴일 법제화 추진한다. 이 대형 마트가 수혜로 많이 단기가 한 40% 이렇게 올랐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리에 떨어지는 오늘장의 지금 자리 진단은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내수 소비 촉진을 하겠다 하고 네. 또 한쪽에서는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들의 규제가 좀 들어온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어느 방향에
집중을 해서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어제부터 계속 이런 뉴스들을 좀 보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까 되게 고민이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송스럽지만 저도 지금 답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좀 비중을 축소를 하셨다가 뭔가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났을 때 분명히 수혜를 받는 쪽도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쪽을 지금 보시는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뭐 할 것 같은데 뭐뭐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미리 움직이면 꼭 그대로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럴 가능성이 높으니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기보단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뭔가 정확하게 판결이 되고 나서 움직이는 게 맞겠다는 좀 언론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교과서가 제일 모범 답안이긴 하니까요. 자, 그럼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또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마음을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정하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앞서 유통주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 전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팁이 추가로 짧게나마 있으신지 플러스 음식료와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압박이 있습니다. 라면 가격이 2,000원이라고 이 대통령 발언의 움직임 나오거든요. 자, 어떤 부분 주목해야 되는지 지금 뭔가 피해야 되는 구간인지 이 종목군들의 흐름도 마지막으로 체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를 부양한다는 부분들, 소비를 촉진한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또 유통주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 예전만큼 반응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강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악재는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이마트 같은 경우 급락이 오늘 같은 또 하락이 또 나온다 그러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저점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대형 유통사들은 그런 거에 상대적으로 백화점주들은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부분들 또 워낙 강세 수혜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좀 가하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랭킹5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